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인도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책으로 읽는 성경 제2세계의 세 번째 스터디 위드미 필립 젠슨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자의 사진이랑 책이 나와 있죠. 이 필립 젠슨 이분은 제가 영국의 그 20세기 말에 학교를 다닐 때 아마 뵀던 분 같기도 하고 안 뵀던 분 같기도 해요. 이 필립 젠슨 이분이 원래 저기 박철원 교수님 그 세컨드 슈퍼바이저 논문 슈퍼바이저였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그렇게 별로 관심이 다른 걸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었는데 보면 볼수록 아주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키워드와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본서는 구약 제2세계관을 인류학적 측면에서 공간, 인물, 의식, 시간이라는 다양한 거룩의 언역들을 중심으로 예, 살펴보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레위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차는 이제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최종 본문을 가지고 또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서 또 조직적 접근을 하시는 방법론이고요.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거룩의 등급, 공간, 인물, 의식, 시간에 있어서의 거룩의 등급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끝에 가면 이제 결론과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법론을 얘기를 하면요. 그 범위는 이제 제3문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35장에서 또 40장,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아주 일부분을 다룹니다. 관점은 이제 제3문헌의 어떤 통일성을 강조하고요. 뭐 일부 추후 보완될 가능성은 있지만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제3문헌을 이제 캐리그마적 접근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제사의 어떤 모범, 어떤 그리고 또 제사가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 그런 어떤 측면에서 모험적이고 이상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3문헌을 어떤 조직적 신학의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체계를 전하기 위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거룩의 스펙트럼, 주제라든지 등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인물, 의식, 시간이라고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관련 용어들을 보면 거룩, 세속, 정결, 부정이라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보면 이제 인류학적 세관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 이 구조주의 인류학의 어떤 특징을 본다면 이제 어떤 그 세계관 혹은 그 사상 체계와 어떤 행동들을 분류하고 거기에 어떤 상징주의들을 발견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한 등급 매기기, 공간, 인물, 의식, 시간에 대한 등급 매기기에 또 민감하게 관점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배경 속에는 의식과 통과 의례가 있다. 신분이나 지위의 변화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주술, 접촉, 금기 등에 대한 어떤 원시적인 개념들과 또 초창기 어떤 그 인류학의 어떤 관점이 그 후대로 오면서 이제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구약 레위기의 구약의 제의와 비교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구조주의 인류학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표준과 이형, 그리고 정결함과 오염, 그것을 초래하는 어떤 부정, 그리고 어떤 죽음, 애도의 습관과 혼방이죠, 혼방. 그 다양한 재질의 어떤 옷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한 어떤 그 특이성을 구조주의 인류학적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은 공간입니다. 공간. 그래서 성막의 거룩의 등급화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거룩의 등급화는 공간의 등급화, 재료의 등급화, 즉 무슨 금속과 직물의 등급화를 다루고 있고요. 가구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금은, 구리, 나무, 뭐 옷에 대한 등급,
그다음에 관유와 향에 대한 어떤 독특한 거룩함, 또 사람들은 쓰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듯이 이제 뭐 그 어떤 색깔에 또 어떤 재질의 직물을 사용하느냐, 뭐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그래서 뭐 나오듯이 세공, 수공, 직조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들이 있고요. 또 이 공간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감각적인 요소로서. 첫째는 촉각. 접촉을 통해서 부정이 옮겨지거나 혹은 접촉하지 말아야 될, 만지지 말아야 될 물건들이 있다거나, 또 시각. 가리워지는, 주로 이제 가리워지는 역할을 하죠. 시각으로. 향을 가리운다. 향으로 뭐 지성소를 가리운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휘장으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후각, 뭐 재물의 향기나 향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그 기쁨, 즐거움이 나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이죠. 공간 두 번째 계속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특징은 이제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이 성막의 공간적 상징성은 첫째는 생명의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과 상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은 이제 뭐 금, 꽃과 나뭇잎의 기구들, 그다음에 영원성에 대한 언급들,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요. 또한 하나님의 현존의 경우에는 여호와 앞에서라든지 영광의 임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인물의 경우에 나타나는 이제 그 등급은 회막에서 직능상 제복을 통해서 이제 구분되는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 그다음에 뭐 레위 지파들, 또 이들은 또한 결혼과 애도 의식과 가족 관계를 통해서도 그 거룩의 등급, 직능의 등급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사장과 구분되는 일반인들의 공간 분할, 그다음에 진영 내에서의 정결, 진영 밖과 부정한 상태로서의 어떤 일시적이고 장기적인 부정으로 나누는 그런 면에서 이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등급으로 지역적으로 형태로 나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녀의 구분,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의 합법성과 불법으로의 구분,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열방, 이방인들로서의 어떤 구분, 그런 어떤 등급 혹은 차별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의식입니다. 의식의 경우는 이제 희생제물들은 기본적으로 5개로 나뉘죠. 그다음에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번제는 최고의 희생이며 완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속죄제물의 경우에는 뭐 부정의 정화냐, 죄의 용서냐의 어떤 논란이 있고요. 또 그 속죄제물을 사용하는 곳이 이제 사람에 적용되느냐, 장소에 적용되느냐의 논란도 있고요. 또 속건제물의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 좀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제사장과 헌지자 사이에서의 재물을 어떻게 나누느냐,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누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관한 측면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소재의 경우는 이제 그 곡식을 어떻게 다양하게 조리하느냐,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의 정화 부분을 보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의식과 시간 경과를 통해서 해결된다, 오염된 것이 해결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소한 부정과 심각한 부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또 매체로는 이제 피와 물을 사용한 정화가 있는데 그 정화에는 이제 제거와 생명의 수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사체 부정의 정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일 동안 부정하고 인간의 사체와 접촉했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며 그 부정을 해결하는 잿물이죠. 잿물을 두 차례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의 정화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시체 접촉을 통한 부정의 해소의 경우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흐르는 물을 포함한 붉은색 암소의 재를 죽여서 이제 재를 만들죠. 거기에 이제 붉은색 계열을 첨가합니다. 백향목이라든지 우슬초라든지
홍색실을 첨가를 함으로써 하여 태움으로써 이 붉은색은 유지하되 짐승의 피와 같은 고비용을 완화시키고 그 양을 많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피부 증상자 짜라트로 판명을 받아서 이제 추방된 사람이죠. 그걸 메조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정화 복귀 과정이 3단계로 이용되고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이 이제 시체 부정을 해소할 때 사용하는 물건들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정의 정원 이제 세 번째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피부 증상자를 회복시키는 두 번째 의식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인 복귀를 위한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상징적인 행동들을 개인이 당사자가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물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머리카락을 미는 거. 이 머리카락을 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머리카락의 등장을 통해서 생명이 돌아오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회막 앞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특별히 속건제의 피를 사용하는 게 나오는데 이 속건제의 피는 제단에 사용하지 않고 제사장의 위임식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람의 몸에 사용하는데 이건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부정의 온전한 정화와 새로운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희생제물의 등급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또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인물의 등급, 사람에 따른 정화의식의 차이, 뭐 집단이 죄를 범하였느냐, 개인이 죄를 범했느냐의 문제, 또 뜰에서 정화의식을 행하느냐, 내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레위기 4장의 이제 속죄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으로 나올 경우에는 내성소까지 들어가고 개인이 할 때는 이제 그 뜰에서 해결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죄의 심각성이다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어떤 직위에 따르는 차별이 차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중요함이 그 내성소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그리고 개인들의 문제의 경우에는 뜰에서 행하는 그런 차이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공간의 등급의 경우에는 재물을 죽이는 장소가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피해 의식을 수행하는 장소도 재단주의냐 아니면 뿔이냐 그 휘장 앞이냐 아니면 뭐 속죄소 앞이냐 뭐 그런 차이가 있죠. 뭐 그다음에 이제 분배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먹지 못한다. 피하고 기름은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부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반드시 주어야 될 부위, 헌제자가 먹을 부위 이렇게 돼 있고 태워야 할 부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아예 제물로 드리거나 뭐 먹거나 하지 않고 아예 진영 밖 정결한 곳에서 태우고 버려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등급이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의 구조와 거룩한 구획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시간의 구획은 7일이라는 한 주기, 6일의 일주일, 6일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날과 7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안식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뭐 날과 주와 달로 또 1년으로 확장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거룩한 날은 이제 뭐 안식일도 있지만 날마다 두 차례 행하는 번제, 그다음에 안식일 제사, 월삭 제사 등으로 점점점 이제 번제 그 매일 2번 드려지는 그 소위 상번제라고 부르죠. 그거의 제물 플러스 안식일 제물 플러스 월삭 제물 플러스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노동의 금지인 안식일과 제사를 위한 모임인 성회로 구성된다. 그래서 하루 이상 되는 절기들의 경우에는 첫째 날이 안식일, 그죠? 보통 이제 일주일 단위로 되는데 마지막째 날이 또 안식일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그 하루짜리 절기의 경우는 안식일이자 성회로 그냥 한 날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특별한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세 가지가 특별한 절기로 나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저녁에 가정에서 벌어지는 행해는 의식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물론 이제 후대에 가서는 이제 낮에 성전 제의에 다 포용되기 때문에 낮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밤에 유월절 식사를 가족들끼리 하는데, 원래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뭐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회막에 제물을 드리는 일은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서 만들어진 거고, 또 그것과 대조돼서 일주일 동안 낮에 다양한 제물을 드리고 행해지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어떤 개인들이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내내 낮에 이제 다양한 제물들을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안식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쉬고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요.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짜리잖아요. 그래서 순례절기도 아니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제물들과 또 백성의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여러 개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월절과 안식일과 속죄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의무적으로 그죠? 모이게 되고, 또 추수를 하는 칠칠절, 그다음에 이제 그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남자 성인들이 모두 모여야 되는, 의무적으로 모여야 될 성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제인슨 책이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좀 내용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구분 자체가 상당히 좀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좋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7.4.5에 있는 그 속죄일의 죄와 부정에 대한 논란은 가장 이제 레위기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물론 뭐 가장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뭐 대부분 논란되는 게 많으니까 논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원래 별도로 다뤄졌는데, 그거를 좀 더 좀 하나로 묶든지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뤄볼 예정이기도 하겠고요. 하여튼 젠슨의 그 탁월함이라고 그럴까요? 이 탁월함의 그 부분은 이러한 그 속죄일에 대한 혹은 레위기 16장에 대한 해석의 논란은 죄와 부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 젠슨의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요. 또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는 점, 또 다른 데서 간략하게 다뤘지만 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다는 점,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약의 제2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구약의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 질서에 대한 중요한 세계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제한된 논의의 자체의 한계를 논하고 체계적인 서술의 난점을 인정한다. 젠슨의 그 결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2세계관의 구약 내에서의, 그리고 중간기, 또 신약과 그 이후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해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저의 평가는 뭐 레위기를 포함해서 이제 성경책이 때로는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점이죠. 이건 이제 아마도 현대인의 독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옛날 책들을 독서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배경 설명, 또 각주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점이죠. 사실 그 서양인들이 쓴 책들을 보면 느끼는 점이지만,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추론이 필요한 서양 세계와는 달리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독서 혹은 답정너의 신앙의 세계를 사는 우리에게는, 동양인들에게는,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면에서 어떤 구약 제2세계가 넘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든지, 아니면 이러한 어떤 현대 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지나치게 합리적인 추론, 뭐 논박,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구약 제2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든지 아니면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가 원만 썼다가 좀 더 제가 부연해서 썼는데,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라면 본서에 등장하는 비평적인 용어들과 개념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책 자체가 소위 서양에서의 어떤 보수와 진보 모두의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서양 복음주의 학술서의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뭐 독서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서가 이제 20세기 말에 저술됐다는 점에서 이후에 진전된 논의를 포함하지 못하거나 혹은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이 책이 특징이 또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혹은 책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인류학적, 구조주의 인류학적 논의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책을 읽어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서론 부분은 그렇고 그 이후 부분은 이제 그래도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려면 구조주의 인류학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제의 세계 공부와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또 제작 지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많은 후원을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